건국대학교 박정배입니다. 뭐 앞에서 두 분이 워낙 좋은 내용,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키 메시지 중심으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전력 시장하고 에너지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뭐 탄소 중립 부분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앞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붕괴 부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자원의 국가주의,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이런 부분,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도매 전력 시장하고 전기 요금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는 오지만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력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렇게 대정전이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11년 순환정전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잘하라, 과거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잘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2019년부터 쭉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찍어봤는데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 7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유럽의 도매 시장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작년. 지금도 저 가격의 폭등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잘 하고 성공적으로 전력 산업의 임무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기상, 기후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은 과거 아주 안정적인 공급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개통 운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늘어나죠. 전기화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또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력 산업의 임무는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경제성, 세 번째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미래 전력 산업을 이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전력망이 전력 공급 안정성에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 튼튼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된다. 두 번째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똑똑한 전력 시스템과 전력망을 만들 것인가, 이게 향후 우리 30년 동안 우리 전력 산업계의 역할이고 임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0년을 뭐 제가 이렇게 뭐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 전력 공급 이 미션은 충분히 달성을 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보시면요, 1년에 한 200회에서 400회 정도 정전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마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여전히 정부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그리고 전력산업계가 첫 번째 미션은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제적 전기요금 독일의 한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 이게 파지티브도 있고 네거티브 성격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게 이제 산업 성장 동력의 하나의 씨앗이 됐다. 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뭐 우리가 노상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 평가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중식 전력 개통이 구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안정적으로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싼 부분에는 전력 공기업의 만성 적자를 담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싸게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싼 부분은 수요 관리를 이렇게 이제 할 필요성, 혹은 그 산업을 이렇게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생태계 부분이 신산업 준비가 좀 늦었다.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신산업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저는 도매 전력 시장하고 소매 전기 요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도매 전력 시장 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 전력 시장도 20년 전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전기 요금 또한 20년 전 모습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진성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에 안정적이고 선진화되고 똑똑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냥 고의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NDC 상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에 따른 전력 산업 변화에 대한 절차는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거다. 근데 계속 이 상태로 신재생이 들어오고 기존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가 5년 이후는 우리가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게 이런 토론회고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발전 방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자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EA 같은 경우에 2050년의 전력 개통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전력 개통을 운용하던 주 기술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력, 양수, 배터리, 수요 반응, 수소가 미래 전력 개통의 운용과 그다음에 시스템 오퍼레이션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미래 탄소 중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세 단계를 이렇게 이제 넘어야 된다 봅니다. 첫 번째 신재생 보급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수송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안정적으로 개통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급은 발전 사업자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송은 한전의 임무고, 그다음에 개통 운용은 전력 거래소의 임무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스텝이든지 단계든지 구멍이 발생하면 그만큼 신재생 보급 혹은 보급이 됐다 손치더라도 차단이 커테일먼트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자라는 게 오늘 2022년 전력 개통 포럼의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현 정부의 신재생 보급 실적입니다. 2021년에 한 5기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제 한 5년 전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신재생이 보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그 보급이 요 아래에 있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향후 목표 대비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다. 과거 5년 동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주어진 숙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다가올 숙제는 뭐 거의 뭐 눈뜨기처럼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비용 최소화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우리 산업을 키워가면서 이걸 할 거냐에 대한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산업부에서 좀 발표를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요. 전력계통 혁신 방향을 작년 말에 산업부 한전전력거래소 포함해가지고 전력계통망 보강과 그다음에 전력계통 운용 부분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크게 세 가지 단계. 자원의 수집, 그 다음에 송전망의 건설, 그 다음에 교통운용, 그 다음에 인프라 이 차원에서 각각 대안이 이렇게 이제 제출되었습니다. 전력망 적기 확충 부분은 우리 이철유 처장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단 우리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력망을 하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거냐. 세 번째, 비용을 줄여가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거냐. 이 부분은 한전이 정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통 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우리 김철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력 시스템의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이렇게 있고 배전 부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버넌스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교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성 부여 혹은 전문가들이 미래 전력 개통이 안정적으로 혹은 비용 최소화 방안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 인프라의 뭐 혁신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송전망을 깔면서 이렇게 이제 갈 거냐. 2050년 혹은 2050년 이후에는 지역 기반으로 가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이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력망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수요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 그다음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시장, 그다음에 기술, 개통 이 부분에 대학과 그다음에 관련 기관, 그다음에 정부 어떻게 사람을 키울 거냐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섹터 커플링은 뭐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매 전력 시장과 소매 전력 시장의 정상화를 하지 않은 섹터 커플링은 또 다른 정부주의, 국가주의 형태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한 다양한 R&D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빨리 시장으로 넘겨서 새로운 신산업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빨리 만들어 주자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 EU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 체계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20년 딜레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계통 혁신은 전력시장 혁신을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CBP 시장의 선진화, 그 다음에 한전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선진화 혁신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력계통 혁신은 전력시장 혁신과 같이 이렇게 로드맵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전력 산업 구조도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섹터가 우리 전력계통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송배전망, 이건 한전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이제 한전이 관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계통운용, 실시가 수급 운용은 전력거래소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운용, 저기서 시장운용은 도매지 시장운용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전력거래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물리적 혹은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처럼 송전망하고 계통운용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이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가고 있는 TSO 체계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통운용과 시장운용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리고 미래의 탄소 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전력계통 관련 기관들의 역할,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슬라이드를 띄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아니지만 일종의 전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정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왔다, 잘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력 인프라와 우리 시스템이 미래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점 가까이 미래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냐? 그 첫 번째는 요금 정상화입니다. 한전이 뭐 망을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전의 적자를 담보로 계속 이렇게 이제 끌고 갈 거냐? 이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금을 정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스템과 기관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퍼즐을 맞춰가면서 미래의 혁신적인 전력 시스템으로 구축할 거냐,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